아니, 왜죠? 그 사람은 학력도 높고 성공한 재력가라서 나라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요. 그분은 분명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이 타고난 얼굴은 그분 부모님들의 책임일 뿐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외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흔쯤 되면 그간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굴과 옷차림에서 전부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이것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짓는 표정이 나타나고 또한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이 생기면서 나의 내면의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을 때 이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고급지고 세련된 인상으로 기억되어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관상학자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도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또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바 어디서 났어? 너 그거 훔친 거 맞지?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난데없이 도둑놈으로 몰리니 말입니다. 게다가 같은 반 친구들마저 김 씨가 옷을 훔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도둑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봐도 남루한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제가 도둑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 된 건 어쩌면 옷에 대한 복수심 때문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전날 입었던 옷은 절대로 다시 입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방송인 김 씨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밤낮으로 돈을 벌어야 했기에 시골 할머니 집에 김 씨와 김 씨의 누나를 맡겼죠. 하지만 할머니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기에 옷 살 돈이 없었던 김 씨는 항상 학교 체육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비염이 심했던 김 씨는 항상 콧물을 달고 다녔고 옷도 매일 같은 옷만 입다 보니 냄새가 나서 친구들은 냄새나고 더럽다며 김 씨를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도시에서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몸도 약한 애가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린다며 빨간색 잠바를 사주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기뻐서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잤었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을까요? 김 씨는 그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새 잠바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김 씨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그 잠바 어디서 났어? 너 그거 훔친 거 맞지?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간만에 생긴 새 옷을 입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도둑놈으로 몰리니 말입니다. 게다가 같은 반 친구들마저 김 씨가 옷을 훔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가 옷을 도둑 맞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김 씨가 입고 온 잠바랑 똑같은 잠바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 확신에 차서 저를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출석부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하루 종일 지휘봉으로 온몸을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김 씨는 무려 5교시까지 교탁 옆에서 꿇어앉아 벌을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어지는 선생님의 폭언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옷을 훔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6교시가 되고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결국 선생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엄마가 사준 잠바는 빼앗기게 되었고 선생님은 이번엔 빨리 자백하지 않았다며 저를 흠씬 두들겨 팼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옷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한다. 그리고 비록 나는 남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아도 남들과 세상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기 마련이라고요. 그 뒤로 김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제 입었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서 어떤 날은 누나 옷을 입기도 했고 심지어 할머니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부터 김 씨에게는 연예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옷을 하도 갈아입어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김 씨를 무시하고 따돌리던 친구들이 김 씨가 옷을 바꿔 입고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분위기가 바뀐 김 씨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고 김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재밌어 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나중에 김 씨가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다들 김 씨 그 친구는 그리 될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죠. 그리고 김 씨도 자신이 연예인이 된 것은 마치 맞춤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옷차림은 재물을 불러온다. 옷을 이렇게 입으면 그 사람의 운이 바뀐다. 사실 저는 무속과 미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 어떤 말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구에서도 외모와 사회적 성공이 서로 간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매력을 타고난 사람의 수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는 것은 그리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타고난 신체적 장단점과 상관없이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었다는 인상을 주기만 해도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매력의 정도가 비슷할 때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린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단정한 용모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단정하고 아니고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단정한 용모란 곧 옷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데에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짓는 표정과 행동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인상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부분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을 때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지고 발걸음도 가벼웠던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스웨덴의 어느 사회학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느낌은 단지 그날의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연구실에서는 평범한 여성에게 3장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 3장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 마음에 안 드는 청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3장의 사진을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3가지 사진 중 어떤 얼굴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이쪽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청바지는 내가 봐도 좀 안 어울리는데? 사진 찍힌 본인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네요. 암튼 나도 원피스 사진에 한 표. 나는 편안한 게 좋아서 잠옷을 입은 사진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역시나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좋네요. 그런데 이 3장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뭔가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실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옷을 입어서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대부분의 남자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달라지고 이 자신감이 얼굴로 드러나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편한 옷만 입다가 어느 날 정장을 차려입으면 저절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장처럼 각이 잡혀 있는 옷은 우리의 허리를 곧게 펴게 하고 다리를 곧게 뻗도록 하지요.
물론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피로감이 들지만 나중에 적응이 되고 나면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편 멋진 자세가 실제 나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정한 옷차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로부터 외면보다 내면을 가꿔야 한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하라는 가치관은 예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무한 경쟁 체제로 돌아가는 현대에 들어서는 조금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주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바뀜으로 주변의 반응이 달라짐을 느끼게 되고 내면보단 외모를 가꾸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화장을 하거나 유행하는 옷을 입어보면서 외모에 열중하게 되죠. 바로 이때 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본 어른들은 내 아이가 저러다 외모만 가꾸는 가벼운 아이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크나큰 요소가 되며 때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서는 우리의 외모가 내면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잘 입기 위한 비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옷이란 정답이 없고 많이 입어본 사람일수록 센스와 요령이 생기는 법이지만 그것도 다 젊을 때나 해당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예전에 입던 대로 입거나 이 나이에 이런 옷은 주책이다 싶어서 무난한 옷만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나이가 들어도 자기 나이에 맞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고급지고 세련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옷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세련되며 고급진 옷차림을 입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학을 공부하고 서울의 동묘에서 주로 활동하는 40대 사진작가로 3년 동안 옷을 잘 입는 어르신들의 사진만 6,000장 넘게 찍어봤던 분께 노인들의 옷차림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른들은 옷을 추레하게 입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옷을 더 잘 입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패션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몰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오면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20대와 30대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자신과 옷이 혼연일치된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묘 길거리에서 그런 어르신을 발견하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듯 슬금슬금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저기 어르신,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람되지만 어르신의 옷차림이 너무 범상치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어르신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여기 제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그동안 어르신들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아, 그래? 뜻깊은 일을 하는 친구로구먼. 그런데 자네가 봐도 내가 좀 멋있지? 이 친구가 멋을 좀 아는구만.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 사진을 보면 다소 과하다 싶은 옷차림이던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분들은 옷에 대한 관심이 어릴 적부터 남다르셔서 일평생 그것만 연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패션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분들이 굳이 무리해서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공통된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어도 자기가 입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위축된다면 그 옷은 여러분들께 어울리는 옷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고르실 때는 꼭 자기 맘에 드는 옷으로 고르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바뀌게 되어 체형이 바뀌는데요. 보통 이뻐 보이는 옷들은 날씬하고 훤칠한 사람들이 입어야 태가 나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자신의 체형과 몸매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옷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외모의 단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더 나오거나 굽어진 허리가 굳어진다면 너무 몸에 붙는 옷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고 늘어지는 옷은 몸이 더 부해 보이고 깔끔한 인상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할머니분들은 A라인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A라인 원피스는 상체는 딱 맞게 떨어지다가 허리 아래부터는 옆으로 퍼지는 디자인이라 허리는 들어가고 다리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원피스를 입고 다니면 너무 튀거나 과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 멋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갑자기 안 입던 옷을 입으려면 부담스럽고 쑥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옷을 진짜로 잘 입으시는 분들은 멋을 부린다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멋이 나는 느낌으로 입으시거든요. 한마디로 한껏 빼입어서 멋을 부리기보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저절로 멋이 드러나는 느낌을 선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나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으신 경우라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피스에 튀는 느낌이 싫으시다면 옷의 색감으로 과한 느낌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원피스를 차분한 검은색과 흰색 조합으로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원피스가 아니라면 상의를 흰색, 하의를 검은색을 입으셔도 실패할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얗게 변하기 마련이죠. 작가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냥 어르신 마음에 드는 옷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컬러와 패턴으로 보완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 어르신의 얼굴빛을 좀 더 밝게 보이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옷을 어두운 색깔로 입어보세요. 옷의 어두운 컬러가 얼굴빛을 한층 더 밝게 하는 대비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늬가 있는 옷을 고르실 때에는 너무 큰 무늬나 화려한 디자인은 지나치게 어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으면서 요란하지 않고 클래식한 무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색깔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알록달록한 원색의 옷과 갈색과 회색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빨간색이나 쨍한 오렌지색 상의 위에 형광색 연두색 바람막이를 걸쳐 입고는 하시는데요. 사실 알록달록한 형광색은 패션 전문가들도 소화하기 힘든 옷차림입니다. 그래도 원색 옷이 꼭 입고 싶으시다면 상의만 형광색으로 입고 나머지 잠바나 바지나 신발은 어두운 톤으로 입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갈색을 잘못 입으면 너무 진부해 보일 수 있고 자칫 낡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어중간한 밝기의 회색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 회색으로 멋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묘의 어르신들은 노화에 따른 탈모를 커버하기 위해 일명 번거지 모자라고 불리는 버킷햇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걸 잘못 쓰시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자칫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거지 모자를 쓰실 때에는 되도록 검은색을 쓰시는 게 좋아요. 검은색이라 무난하면서 버킷햇 특유의 세련된 느낌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쁜 옷을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 만병통치약 같은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조언을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려면 누구나 막막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질려버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옷은 어쨌거나 단정하고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이란 분명히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도 너무 막막해서 시작조차 못하시겠다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동료 어르신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보다는 구글이라는 앱으로 검색하셔야 많은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옷 잘 입는 어르신들을 보시면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입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어르신 중에는 너무 개성이 강한 옷차림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옷차림이 분명히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분의 옷차림을 따라서 입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상의면 상의, 모자면 모자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따라서 입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옷차림에 대한 경험이 생기게 되고 나중엔 자신만의 세련된 옷차림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엔 옷을 정말 못 입었었는데요. 그래서 홍대에 있는 옷가게를 하나 골라서 거기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그대로 벗겨서 입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옷을 잘 입는다고 칭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옷차림 하나만으로도 몰라보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시니어 패션 전문가를 통해 나이 들어도 고급지고 세련되게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옷차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어릴 적에 입었던 옷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는 전혀 외모를 가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세상을 모르고 외모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과 달랐고 사람들은 가꾸지 않은 제 외모를 보고 그것만으로 나의 내면과 실력까지 폄하하기 일쑤였죠. 상대를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상대는 당신을 겉보기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업자인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남긴 명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를 불특정 다수인 남들에게 보일 때에는 최대한 옷차림을 갖추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뜻이죠.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는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나의 내면과 실력을 갈고 닦지 않고 오로지 외모만을 중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 나의 내면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외모를 가꾸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껍데기뿐인 아름다움은 세월이라는 바람에 쓸려 한때의 신기루처럼 흩어지지만 내면이 가득 찬 아름다움은 비록 세월의 풍파로 빛이 바를 수는 있어도 마치 오색 찬란한 껍질을 가진 조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롱한 진주알처럼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영롱한 진주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 평범해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무한 경쟁 사회와 제갈길 바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진주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